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가 좀 나도 많이 벌고 회사도 많이 벌고 서로가 같이 또 성장도 하고 발전도 하는 그런 뭐 하나의 회사라는 집단에서 다 모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비즈니스와 관련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비즈니스라는 게 1차 시대 얘기한 것처럼 사업 모델만 좋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잘 아이디어라이제이션해서 구현해서 런칭하는 것도 좋지만 영업도 그거 못지않게 한 5대5의 가중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통상 정말 머리만 좋아가지고 잘 만들어서 정말 잘 만들면 이거 왜 못 팔아오는 거야? 이거 왜 제대로 돈을 못 벌리는 거야? 저희가 다음 주에 그룹에서 저기 뭐야 IR 이노베이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외 외부 업체 투자 뭐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서비스 상품인데 왜 이거를 안 팔아주고 투자 안 해줘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본인은 안 하도 되잖아. 본인 여기 다 본인이 직접 하는. 교육 좀 주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착오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다 했는데 왜 이걸 투자도 안 하고 왜 이게 영업도 안 되고 이 사회가 엉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영업도 50%다. 이 서비스 만드는 거 50%라고 하면. 그리고 이 두 개가 잘 엮여져서 런칭이 됐다고 치면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3차까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이 물 숫자에 갈것자, 그래서 물이 흐르듯이 이 법률 이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게 제대로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눈에 보이는 서비스와 영업에 대해서는 또 알고 있지만 이거를 하나에 엮어주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법이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1차 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 오늘 2차 시에서는 뭐냐면 이 법도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법 안에서 야 이거 규정 때문에 이거 안 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숙독을 하지만, 그리고 그 법이 문구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정거주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 그게 오늘 이제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특별 예외 특례라는 겁니다.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에 이게 뭐 여자한테도 좋고 남자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고 아빠한테 다 우리 가족 회사들 좋아. 근데 법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법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를 해주겠다. 그래서 특례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 규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특례를 해주겠다. 놀이터처럼 모래 박스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안에서 어린이 놀이터처럼 이거 불법이긴 한데 그 안에서는 불장난도 하고 놀이터에서는 그 안에서는 이것저것 레고도 만들어 보고 하라는 그 얘기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예요. 그리고 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이게 뭐 국토부에서 우리가 자동차 정보 달라 그랬는데 국토부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뭐 자동차 담보대출 안 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토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특례박스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에 들어가 보면 요 쭉 밑에 가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요 부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의 언론 보도 자료나 뭐 이런 이제 유관기관에 보게 되면 부처 합동 보도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국무조정실에서 이 회의를 통해 가지고 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국무회의 거기에서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이런 사람들 모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 국토부에 그 자동차지만 금융기관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해줘야 되니까 자동차 정보를 금융기관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열어줘.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신용정보법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법의 본뒷말이 뭐냐 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거든.
이용은 금융기관이잖아요. 보호는 신용정보 주체, 개인 금융 소비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이에요. 본뒷말이. 그래서 자동차 관리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관리 사업자라는 표현이 있고 그 안에 가보면 그럼 자동차 관리 사업자는 매매업, 그 다음에 정비업, 그 다음에 해체 재활용업. 해체 재활용업이 과거에 얘기했던 폐차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제조라든지 또는 그런 매매, 수리, 그 폐차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만든 법이 자동차 관리법이지. 근데 지금 시대가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마이데이터, 내 정보에 대해서 자기정보 통제권, 자기정보 전송 요구권, 뭐 자기정보 뭐 열람권, 정정 청구권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그 신용정보 주체,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강화에 대한 그런 트렌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자동차 관리법으로 여전히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SDB실에서 재작년에 그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외로 특별히 예외로 열어달라 특례 신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과기정통부, 뭐 산자부, 그 다음에 뭐 중소벤처기업부, 국토부도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국토부가 또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또 국토부, 금융위, 혁신경융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자기네들이 이런 별도의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도시를 하나 볼까요? 그러면 규제 때문에 안 되냐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진행 절차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자동차 관리법을 기본적으로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 때문에 우리가 못 하고 있어요. 라고 한데 이 규제가 우리가 해석한 게 맞나요? 규제에 대해서 이거 빨리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하려고 하는데 불법을 할 수 없잖아요. 라고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서류를 받아서 그거 정말 특별히 예외로 해줘야 되는 거냐? 라고 심의를 하게 되고 근데 스마트 실증은 뭐냐면 이거를 야 너가 탁상 공론으로 만들어서 안 되니까 지자체라든지 어디서 뭔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증할 수 있는 애들 하나 데리고 와. 지자체 하나 데리고 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혁신 사업에서 이런 부분은 뭐 별도로 우리가 뭐 하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면 이게 특례라 그랬잖아요. 가정은 법이 없거나 불법이라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같은 민간 사업자들이 그 특례를 받아가 사업을 했는데 그게 뭐 보통 한 2년 정도씩 주더라고요. 그것도 사안에 따라 약간씩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데 또 연장도 돼요. 근데 특례로 해가지고 했는데 법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또 연장도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하지 마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민간 사업자들이 누가 특례 받았다고 이거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엄마도 좋고 아빠도 좋고 애도 좋고 너 가족 다 좋고 DNR도 좋아지니까 우리 이거 하는 거 오케이 해가지고 정부에서 특례 해놓고는 그래 해 이러면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신청 상담하고 이제 신속 확인 이제 이것도 저희가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이거 세 번째 아마 세션이 특허 관련된 세션인 것 같은데 사전 컨설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쪽팔리니까 뭐 팀장님, 실장님, 본부장님한테 좀 각 소속되어 있는 데서 한번 그 리바이즈를 받으시고 최소한 얘들한테 전달할 때는 기본적인 저희가 나중에 다시 그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겁먹지 말고 일단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 정도만 보고 내가 정리할 수 없으면 자기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이거 술 한잔 먹다가 내가 이런 거 실장한테 얘기했는데 내 이런 거 대표님한테 얘기했는데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옛날에 그 3년 전에 내가 얘기한 거야.
근데 하나도 정리 안 하고 하나도 뭔가 한 거는 요즘 뭐 선거하는 데 있어서 선거판에서 그냥 술 한잔 먹고 야 내가 그때 누구 대통령 된다 그랬지 누구 당선된다 그랬지 똑같은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한마디 뱉어가지고 그거 옛날에 내가 왕년에 내가 제안했던 거야. 그거 뭐 술 한잔 먹고 누가 그럴 얘기를 못해.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장사미사들 그냥 내일 모레 집에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동기들이 좋아서 다 그냥 같이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지 말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아닌 거죠. 그래서 정리해야 돼요. 정리를 해서 이쪽에 컨택 하면 얘기해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 요거는 요렇게 조금 보강을 해주고 요거는 조금 이상한데 좀 요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전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요거 회사 비용 안 들어가요. 예, 서울 상공에서 여기서 해주거든요. 돈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또 해비내냐? 안 냅니다. 코라처럼 돈 안 냅니다. 그래서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어레인지에서 첨삭된 그 신청서를 정식으로 통지를 하게 되죠. 국토부나 금융위 같은 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내용을 리바이즈하고 요건 좀 이상한데 요거 좀 추가해 주세요. 뭐 하면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외부의 뭐 회계법인이나 컨설팅 펌 이런 데에서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받아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도 물어봤는데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받는데 PPT 제출 서류 하는데 5천만 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돈 써요? 그래서 걔네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무조정실이니까 그 관련 부처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쪽에 회의까지 올라가기 전에 실무자들끼리 또 만나는 그룹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무관 뭐 그런 레벨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 실제 너가 하니까 돈 얼마 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얼마가 들어가는지 써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실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충 전체적인 그림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내 해가지고 쓸데없이 뭐 찐빠 맞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전체적인 그림은 그래서 이제 사업 종량은 돈 이제 다 받아서 다 닦아 쓰고 또 이제 본령 정비 요청을 걔네들이 또 해줘요. 저희 갈 필요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걔네들이 장에게 요청을 이제 걔네들이 이제 하는데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한다. 이런 식의 컨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요 SDB에서 재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이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글자가 뒤에 보이나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뭐 24개월 정도로 해가지고 실정적으로 이거는 나중에 공유를 드릴 거예요 게시판에. 그래서 보시고 그냥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뭐냐면 이건 뭐냐면 여기 글자가 보이나요? 주차장 진입 가능 및 단면 혜택 알림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컨셉을 조금 말씀드리면 뭐냐면 글자 뒤에 잘 안 보이죠? 이제 좀 보이나요? 네. 이 정도면 보이나요? 네. 이제 우리가 그 주민등록번호처럼 바뀌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번호가 있어요. 차대번호 17자리. 거기에는 생산국가라든지 제조사, 이 차에 대한 가장 글로벌하게 통용될 수 있는 17자리의 1년 넘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대번호를 포함해서 우리가 1, 2, 3가에 4, 5, 6, 7 그 차량 등록번호라고 합니다. 차량 번호라고도 약칭하는. 그래서 차대번호와 이 1, 2, 3가에 4, 5, 6, 7이라는 차량 등록번호는 개인정보예요. 쉽게 결합하여 그 특정인과 결합해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뭐 남영민이라는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면 이 차량 등록 번호 1, 2, 3, 4, 4, 6, 7에 차량 등록증을 보면 거기 남영민 이름이 올라오고, 그러면 또 차량 등록 원부를 보게 되면 뭐 등록지라든지 여러 가지 주소까지 다 이렇게 역으로 쉽게 결합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등록번호와 차량 번호는 개인정보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저희 또 SDB실에 상당한 매출을 많이 그 상품권과 관련해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뭐 하여튼 상당한 금액을 그 올려주고 있는 그 모두의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모두의 주차장 그 대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인데 예약을 했어. 근데 갔더니 1.5톤 이상은 못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 차에 대해서 이게 총 중량이나 가로 세로 높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 있는 사람들 중에? 외우고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실컷 예약해서 갔더니 소나타까지 가능해서 갔는데 나는 신형 소나타였어. 그리고 앞에 이 길이가 더 조금 길어가지고 입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차 예약을 해놓고 갔는데 거기 들어가서 현장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빡빡이 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술을 많이 먹어서 머리 아픈 것도 있는데 그 머리 아프면 내가 좀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야 나중에 우리가 하면 나눠 먹자. 너희가 직접 이거 하게 되면 그 혼자서 이 나중에 추가적인 비즈니스 하기는 어렵고 이거 서류 작업 엄청 이제 급 엄청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가 하면 너희들 그때 계약하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진입 가능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면 혜택 그 알림 서비스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저도 얼마 전에 뭐 그 저기 세무서에 잠깐 세무서가 아니라 이제 구청 종로구청에 잠깐 관리해서 갔는데 그 할인하는 내용이 저 밑에 적혀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 가면은 요즘은 다 무인화가 돼가지고 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카드로 결제하는데 장애인 할인 뭐 그런 할인에 대한 내용들이 저 밑에 적혀 있고, 그거를 본인 확인 선탑을 했냐, 차량에 탑승했나, 여러 가지 또 뭐 신분증 확인하고 본인 진짜 타세요, 얼굴 대보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베트남의 고엽제 고엽제 장병들 관련해서 혜택을 또 주는 이런 데가 있고, 이게 또 주차장 같은 경우는 특히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영 주차장은 개별 지자체마다 산재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시군구의 공영 주차장을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자체의 조례로서 할인 요구를 몇 가지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내리는 할인 제도지만 그 이외에 할인 요소는 지자체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량 등록번호만 가지고 제가 남영민이가 장애인인지 아니면 뭐 고엽제 장병 우대 그건지 그거를 차량 번호만 보고 해주자 이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한 컨셉이 감면 혜택 알림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차량 번호만 우리가 쳤을 때 주차장 진입 가능 여부를 국토부에서 실시간 차량 재원 정보를 가져와서 알려주자는 얘기예요. yes, no. 감면 혜택 yes, no. 그 주차장에 대해서 yes, no. 왜 주차장 들어갈 때마다 남바를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요 전반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내용은 쭉쭉쭉쭉 뭐 이렇게 뭐 아주 민감하게 뭐 2356mm면 2360으로 그냥 올림 처리해서 줘도 좋아. 몇 미리 정도는 올려서 식별 누리 안 되게 돼도 돼. 그렇게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리바이즈드 된 내용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가로 세로 높이가 무슨 개인정보하고 이슈가 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식의 이제 첨삭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되는 거고,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뭐 과거에 아마 기사 검색해 보면 이런 것도 이제 저희 SDB실 같은 경우는 공동 카톡방에서 기사 같은 것들 하면 직원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어떤 기사들이 있었냐면 혼유 방지 서비스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차인데 경유를 넣어가지고 잘못 넣어가지고 막 이거 차를 못 쓰게 되는 또는 역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차가 딱 들어오면 그 아예 경유 캡이 안 열리게끔 그런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 못 믿으면 한번 검색을 한번 있습니다. 확실했죠? 우실장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특례를 받았어요. 그걸로 특례를 받은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등록 번호가 주차장에 입차할 때 아예 캡이 휘발유만 열리게끔 하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착안해서 어차피 차량 번호만 가지고 우리가 인식해서 던져버리면 가로세로 높이 총중량을 알려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또 이거 어차피 지자체도 요즘 뭐 선거철 되면은 공약들이 많이 나온 거 요럴 때 좀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자체 장 선거할 때 저런 부분들이 또 좀 빨리 한번 또 뱉을 때 한번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요거를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이게 아니라 그랬지. 제가 전차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도식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주차장에 그 저기 뭐냐 주차장 관리회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모대 주차장 요거를 보자. 포인트가 옆에 불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불 들어오는 거는 가운데 가운데 부분. 빛이 밝으니까 안 나오네. 그래서 어쨌든 그 모델 주차장이 이미 자동 주차장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예약을 하면서 이제 요 부분이 맞습니다. 맞나 이게?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이용하는 앱 한 사람이 이거 여기에 내가 주차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이제 하면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주면 이제 나이스 DNR에서는 그 TS 쪽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갔다 와서 그 해당 차량에 대한 재원용 가로세로 높이 총중량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예약 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같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스노 값만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 가로세로 높이 총중량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상호간에 아까 이제 프리 컨설팅을 하는 과정 내에서 굳이 그럼 얘들한테 그런 거를 예스노만 주면 되지 가로세로 높이 총중량과 이 차에 대한 소유주가 뭐 그 장애인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다 줄 필요가 있어 이래 된 거예요. 그래요 좋아 그럼 우리만 가지고 있을게 나이스니까 우리는 믿어줘. 그럼 얘한테는 모델 주차장한테는 예스노 값만 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비교값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너희한테 주면 네가 얘한테 다시 여기 주차장 A라는 주차장에 주차 가능해 안 해.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친환경차 뭐 경차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그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해줘야 된다라고 국토장관이 한마디 한 게 있어서 그거는 어느 공영주차장에 나가더라도 할인 여부가 똑같아요. 경차는 전기차는 50% 할인해주고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뭐 다둥이 가족 그다음에 뭐 노인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자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림으로서 또 그려줘야 돼요. 이거 그림 안 그려주면 엄청 슬퍼해요. 사람들이 뭔 말인지를 몰라. 이거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대충 그림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프로세스도 그리는 거죠. 요거는 주차장을 이제 할인된 주차비 결제할 때 이제 딱 들어올 때 이제 하면 우리한테 이제 해서 요것도 할인 여부에 대해서 전달하면 이제 결제할 때 이제 요 부분을 할인된 금액으로 허리 아파가지고 뒤에 누워 있는데 얼굴 막 띵동 눌러가지고 AS 센터 그 전화해가 얼굴 보여주고 신분증 보여주고 나 그 장애인 맞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장애인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남만만 보고 해주자라는 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도 뭐 키오스크 그러니까 사례마다 그림을 다 그려줘야 돼요. 상당히 요 심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관계된 나름 이제 사시 행시 뭐 행시 같은 거 다 거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리된 거를 상당히 원하는데 일반적으로 심지어는 모 시군구의 그 과장님을 봤는데 모두의 주차장을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런 데도 있어요. 차 없는 사람은 또 오늘 그런 게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연배가 거의 50 다 돼가지고 자기 차도 있는데 모두의 주차장을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매하다 싶으면 미주각조로 다 빼버리세요. 예. 미주각조로. 그래서 나중에 그것만 날려버리면 전체적인 흐름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페이퍼워크를 할 때 이 페이퍼워크를 최종적으로 누가 볼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제 알아가지고 이거 정말 새로운 내용인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내가 중요한 내용이지 이 내가 쓰는 보고서라는 서비스 이 보고서라는 제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알고 있고 내가 이해하려고 쓴 거긴 하지만은 이거를 최종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굴까? 마지막 보는 사람이 최종 소비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나 본부장까지 보나 실장 하나?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미주각조로 빼버려야지. 본문에 그거 모두의 주차장에가 본문에 다 쓰고 이러다 보면 그거 읽다가 사람 쓰러지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하니까 미주각조를 잘 활용해서 핵심에 대해서 무엇 할 건가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걔네들이 준 서식인데 또 제가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페이지 들어가면 그쪽에서 준 서식이긴 한데 내가 바꾸려고 그러다 못 바꿨는데 이거 전체 페이지 중에 5페이지다. 전체 페이지 중에 3페이지다. 전체 페이지를 좀 항상 넣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빨리 스킵해서 봐야 되냐 아니면 천천히 봐도 되냐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또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요런 이제 보호 요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 목적에서 어떤 게 있다 그러면은 야 실컷 갔는데 내가 차가 155cm인지 내가 어떻게 외우냐 실컷 갔는데 요렇게 붙여놓으면 내보고 이거 줄자재 해가지고 내 차가 몇 cm인가 그거 해라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뭐 요런 데도 주차 2.1m까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쿠팡 이거 하루하루 돈 벌어먹기 바빠 죽겠는데 내 차 이거 재고 그거 외워야지 2.15m 또 타이어 바람 좀 많이 넣고 하면은 또 뭐 2.2m도 안 되겠어요. 예. 이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이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반드시 들어가 주는 게 한 거고 뭐 저공해차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희들이 과거에 그 저공해차 관련해서 뭐 이런 사례들 뭐 인터넷에서 찾는 뭐 국내 현황 해외 현황도 찾으면 찾는데 없으면 그냥 없다고 빨리 패스하세요. 이거 찾는다고 한 3살 더 걸렸다가 보고 날짜 놓치고 이런 거 하면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뭐 외국으로 진출할 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이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좀 불명하게 해서 하는 거야. 뭐 하고 그 조항은 요래요래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찾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니까 좀 뭔가 불명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동차 관리법은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필요가 있어. 그리고 특례 내용은 가로 세로 높이 총중량 그 다음에
그 경차 요거는 전국적인 할인 내용이니까 좀 알려줘. 한 번 더 이제 그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요런 형태로 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채점을 해줘도 돼. 우리 요렇게 목표를 가지고 할 거야. 돈 정부 지원금 주게 되면 요런 걸 가이드라인으로 당신네들이 할 수 있어. 우리가 다 그냥 숙제는 답까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의 실정을 우리 뭐 요런 것들하고 하겠어 라는 이야기고 준비 단계는 요리요리하고 쭉쭉쭉쭉 할 거야. 그리고 요 한 2년 정도 우리가 걸려서 할 건데 좀 해주라. 그래 이제 이리 하고 쭉쭉쭉쭉쭉 해서 요렇게 일정을 갈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요렇게 환경을 구성하고 쭉쭉쭉 하는데 뭐 대충 이런 거는 솔직히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실무하시면서 사람들이 겁을 먹어요. 근데 절대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숫자들은 그냥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어요. 이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냥 한국전자금융 저기 나이스파크 담당자 물어보고 그냥 곱하기 가정한 거예요. 그치? 이거 아니라고? 그러면 저 갖다 대고 뭘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정리해가지고 2,000명 했는데 아니라는 증거 가져오면 내 수정해줄게 그러잖아요. 뭐 한 150번 정도 토의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정답은 아니라는 거는 아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는 대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야 그럼 교수님 당신이 논문 쓴 것은 가져와 봐봐. 사무관님 당신 옛날에 보고받은 가져와 봐봐. 이 데이터는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냥 물어보고 얘기 듣고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뭐 10%로 추정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냥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제일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대충 내년도 매출 얼마나 될지 가져와 봐봐. 그러면 평생 그 10년이 지나도 내년도 매출에 대해서 근거 있는 그 자료는 가져올 수는 없어요.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런 가정으로 이러이러해서 뭐 조금 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거 가지고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 다만 그 가정이 합리적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아무도 정답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쓰면 돼. 그런 거에 대해서 쫄지 마세요. 일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쭉쭉쭉 하는데 예산도 뭐 쭉쭉쭉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실제 뭐 회선비가 1,500이 들어갈지 몰라요 이거. 그냥 회선 안 하고 따로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뭐 서버 구입비 3,000만 원 제가 봤을 때 저거 택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아까 뭐 몇억 건씩 저렇게 트랜잭션 발생되는데 근데 어쨌든 통상의 자기네 정부 지원금에 얼마다라는 거를 사전에 알고 거기에 IT한테 또 얘기를 해서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해서 좀 디폴트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잡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쪽으로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그 정부 지원금의 그 맥스만큼 가깝게 근접하게 이렇게 제출하는 게 실무상의 팁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까지도 정말 홍보비 5억만 할까? 뭐 필요하면 아까 그 목표치 맞추기 위해서 1,0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몰라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500만 원을 홍보비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어쨌든 거기에 기본적으로 저런 항목들이 통상적으로 쓰여지니 저렇게 잡은 거지. 저거 가지고 증명하시오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타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이제 첨부해서 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발표까지 또 이제 쭈르륵 이제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승용차에 1,590mm 승용차 있고 불과 야 이게 슬픈 거예요. 1,590mm 외우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할 때 또 없는 자료들도 좀 넣어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요거는 이제 공개되면 안 되는 건데 또 사이드로 또 다양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작년 2020 아까 날짜를 잘 보세요. 2022년 11월에 넣었어요. 근데 2023년 6월에서야 이 의결이 되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요거 1, 2년 프로젝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를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써준 거를 가지고 걔네들이 직접 쓴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요런 사업명이고 요렇게 하는 거다. 신청 내용이 요렇고 요래 해가지고 규제가 아까 우리 써준 거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요런 내용들도 자기네들이 개인정보보호 정책과에서 요런 내용이 의견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사전 검토를 좀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한국행정연구원, 뭐 현대해상 보통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원사, 개인정보 그래서 이런 그 학회라든지 교수들 아니면 이제 관련된 그 부서 관계부처에서 막 나와가지고 아까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나오는 것처럼 그 하단에 아랫단에서의 이런 이제 위원회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뭐 대충 뭐 크게 남영민이 사기꾼 같지만 정말 앞에 접두사 붙일 만한 사기꾼은 아닌데 대충 한번 해줘볼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고 유사하게 아까 얘기했던 혼유사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하더라. 여기서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적극 해석이라고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외로 신청한 건데 적극 해석이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특례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거나 법이 없다라는 걸 전제해서 특별히 예외를 해주세요라고 한 건데 그래서 특별히 예외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불법이나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법은 제대로 돼 있고 너희들이 그냥 하면 돼. 그 법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소 해석이 있고, 적극 해석이 있고, 뭐 확대 해석이 있고, 법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 하지 마,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확대 해석한다면 그러면은 뭐 잠깐 일시 점유도 일시 점유하는 것도 그거 또 도둑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요거는 그 뭐 연기 해석이 돼야 되나? 뭐 하여튼 그 법을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을 해석하는 방식이 요거는 아주 최소한도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축소적으로 요게만 해야 돼. 요거는 확대해서 요거는 하여튼 그 조문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판례를 하게 되면 해석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DNR 너희들이 신청한 아까 차량 등록번호와 관련된 요 서비스는 적극적으로 해석했을 때 합법이야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례가 아니야라가 되는 거지. 이거 합법에 대한 사업을 너희가 하겠다고 한 거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계부처하고 잘 얘기해서 그냥 사업해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거로 우리가 적극 해석을 받아버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애시당초 얘기한 것처럼 야 합법인 거 합법적인 거 사업하는데 우리가 왜 정부 지원금 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가 알아서 해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적극 해석이 이제 우리가 계획서가 아까 11월 낸 거고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적극 해석으로서 여기 나오잖아요. 소비자의 편익해가지고 서비스 발행이 인정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처리 가능하다. 이거 이제 처리 가능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 승인하겠다. 이래 되는 그러니까 목적은 정부 지원금이었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시 우리는 또 지치지 않는 열정이기 때문에 대포차 공명주차장에 대포차가 들어왔을 때 락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공면 처분하면은 그 안심 주차장 컨셉도 되고 또 이 주차장에 대해서 그 지자체의 그 세원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 지역이 안전한 대포차 없는
그래서 대포차가 불법 명의 자동차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행정지 명령을 이제 사법기관에서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다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그 대포차 알림 서비스를 다시 또 신청을 하게 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부분이 특례로 신청이 돼서 허용이 된다고 한다면 요거 같이 엮어가지고 정부기금을 좀 주세요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을 다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고 관련돼서 끝까지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SDBC에서 일단은 했지만 동반 쪽에서도 다양한 비즈니스 할 수도 있고 리서치도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추가 확장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련 법을 찾아보세요. 개인정보 부분은. 그리고 아닌 거는 트라이 해보시면 됩니다. 사업 자체가 뭐 가라앉는 건데 우리 그냥 나는 어쨌든 뭐 최선미까지 나는 여기 가라앉더라도 그 살아남은 이게 아니라 뭔가 국면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이런데요라고 하고 이건 너희한테 내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냥 장사면서 뭐 진짜 뭐 DNR 자체가 뭐 그 디지스터 뭐 디지인가 그 하여튼 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그 주제 샌드박스 설명을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우 실장님, 네. 그 적극 해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네. 그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네. 아무 회사나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할 식으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아버리는 게그 인터넷에 그러니까 죽서서 예, 줄 서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거든요. 그럼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아니지만 걔네들이 이런 걸 이제 다 내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가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전국적으로는 저기 그 국토부에서 저기 매듭 건식의 실시간 트랜잭션을 이거를 감내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똑같이 요청해도 치사하게 우리한테 안 해주고 다른 데 해줬다. 그러면 우리는 돈 들여서 이런 데 다시 기사를 내야 되겠죠. 특례 적극해서 아무 쓰잘데기 없다 뭐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다른 데로 돌려줘야 또 공평한 세상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 대외적으로는 선점을 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상당히 그 많이 레퍼런스는 생겼는데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헤드라인으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결국은 그 걔네들이 안 한 거죠. 국토부에서 안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내려가서 뭐 한번 얘기 들은 게 있다면서요. 그 공공기관에서 나이스 DNR 얘기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원하지 말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좋고 우리도 돈 벌고 이 지원금들이 이런 데 들어가 세금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그 TS의 서버도 전설이 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근데 이게 본부장님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중견기업은 샌드박스를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틀에서 신청서 작성하면 관련 유관 부서에서 작성을 도와주고 심의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 뭐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저 수행계획서를 쓰고 또 이게 수행계획서 발표를 하면
정말 우리가 만나기 힘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다음에 국토부처장들 막 이런 열댓 명이 앉아서 그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고 그 각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야 돼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사실은 실무적 입장에서 되게 고단하고, 그리고 더 이제 백단의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적극 혜택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이제 공공기관은 요거에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전산을 개발한다거나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실무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이제 이거를 이제 적해서 받아서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제 우리가 번호판을 주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게끔 전산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내부 자체 교통안전공사 자체 내부에서도 아무리 이게 적극 해석에 그걸 받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 그래서 이걸 그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한 1년이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뭐 수없이 많은 그 백업할 수 있는 뭐 자료라든지 어떤 문서를 되게 많이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뭐 쉽거나 수월하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관계 각각 담당자들 실무자들도 요게 이제 각각 여러 분야의 법적인 제약 요소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또 법을 찾아서 이제 찾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거 찾는 그런 프로세스라든지 노하우를 아는 것도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 1148건의 특례가 났는데 실제 이게 사업화가 몇 개 됐느냐, 현실 구현이 몇 개가 됐느냐는 막 향후에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 뭐 저하고도 약간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혼자서 한번 해보는데 물어봐야죠. 궁금하니까 기자님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서비스들이 여기에 뭐 하나 해볼까요? 중고차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중고차 여기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과거에 그 KB 카드가 저도 이제 요거 잠깐 요거까지만 얘기하면 C2C 거래가 자동차 거래관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돈을 줄지 안 줄지 서로가 못 믿는 거예요. 이전 등록 먼저 하고 돈을 줘야 되는 건지 돈을 주고 얘가 나한테 명의를 넘겨줄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 런칭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KB 국민카드가 어떤 식의 서비스를 했냐면 나도 국민카드 가지고 있고 나도 국민카드를 가지게 해요. 그래놓고 한쪽을 카드 가맹점 기능을 일시적으로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부금이 요로 또는 일시금이 요로 결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양쪽의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0.5%씩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천만 원이면 20만 원이에요. 우리가 당근마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20만 원 더 아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0.5%씩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내가 10만 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2천만 원 거래하면. 맞죠? 아닌가? 대충 맞죠?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게 2020년도란 말이에요. 제가 19년에 만나죠. 보니까 빡치는 거예요. 현장도 모르는 자식들이 이따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특허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야 등록 제도와 관련돼서 국가에서 관련하는 자동차 등록, 주민 등록, 뭐 부동산 등기부 등록증 이런 말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등록증은 내가 S%를 잡아놓고 이전 등록이 되면 그때 돈 쏴주면 되잖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특허를 냈더니 냈어요. 나왔어요. 등록이 됐어요. 출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3차 시행 말씀을 저희 보면 규제 특례에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2조 이런 법들 교정 규제에 대해서 특례를 준다는 거잖아요. 신청서 쓸 때 저 심사 기관에서 저런 법들의 규제가 있으니 이거를 특례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서 자체에 요런 규제에 적용받을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관련 법들에 대한 이 공부와 사전 지식이 있어야지 신청서 자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 특례를 할 때는 그게 중요해요. 사전에 우리가 시장 내 관련 법들이 어떤 게 있고 요게 규제가 요게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신청서의 주 맥락입니다. 그리고 법하고 현장하고 상관없이 어찌되든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내가 뭔가 그 워런티를 그 개런티를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특허에 대한 또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3차 시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특례 이제 받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하나의 특례가 있으면 그 밑에 다중회사들이 동일한 특례를 계속 받아요. 그래서 여기 특례 이미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조금만 변형해서 하면 받기 쉬워요. 이미 특례가 있는 거는 애들이 빨리 검토가 되고 빨리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대출 비교 서비스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특례로 진행된 거거든요. 보면 토스가 신청했다가 그 뒤에 관련 핀테크에서 똑같이 계속 신청을 해요. 한번 사례가 있는 걸 보고 차라리 오히려 역으로 사례가 있는 걸 보고 아 이거 우리 좀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걸 잡아서 그거에 준해서 특례를 신청하면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 뭐 대출만 하더라도 네.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토스, 뱅크머리 똑같이 다 한번 내는 거예요. 카카오페이 네. 저는 스타트업들은 이것만 들여다보는 애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카오페이랑 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라이센스가 없죠. 그러니까 더 자유로운 거예요. 그 친구 데려오면 돼. 나이스 페이먼트. 네. 그러니까 훨씬 우리가 나아요. 우리는 허가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거를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뭐 필요하면 땡겨서 제휴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고. 페이먼트 대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데리고 오면 돼요. 나눠 먹으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절대 겁먹지 말고 사장시키지 마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